주민 여러분께서 그 필승의 결의를 담아서 우리 동대문 갑구가 서울 승리의 최전선에 서겠다는 그런 각오로 열렬히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세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과 함께 4.15 총선 반드시 승리해내겠습니다. 자유통합당 만세 3번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3번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만세! 만세! 미래통합당 승리! 만세! 대한민국 만세! 만세! 감사합니다. 네, 여기 우리 동대문 갑구죠, 여기가. 네, 동대문 갑구의 허영범 후보는 미래한국당에서 아마 이 서울의 공천에 제일 첫 번째로 공천을 받은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이곳에서 한 두서너 번, 지금 2번 선거에 나오셨다가 실패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이기시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문재인 이 정권 지난 3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무엇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이 아마 너무나도 뼈저리게 잘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이틀 전에 미래통합당의 공동 총괄선대위원장에 임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세간의 민심이 너무나 흉흉합니다. 그래서 제가 1956년에 우리나라의 선거 때 한번 구호로 살봤던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그 민심이 오늘날의 민심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참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마지못해 사는 것 같은 그런 소리도 듣고 있어요.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 죽으나 마찬가지도 않은 이런 뒤탄의 소리를 갖다가 들으면서 지난 3년에 이 문재인 정부에서 어렵게 지탱해온 이 소상공인, 이 자영업자들이 이제는 마지막 단계까지 이르지 않았나 하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3년 동안에 겪은 것이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묻혀버릴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 현명하신 유권자들이, 저는 항상 우리 유권자를 생각하기 그럽니다. 세계 어느 나라의 유권자 못해 지식 수준이 높고 또 정보의 수집 능력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유권자들이기 때문에 지난 3년 동안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이 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생각하면 당연히 이번 돌아오는 4월 15일 선거는 지난 3년에 대한 업적의 평가를 내림으로 인해 가지고서 결국 미래통합당의 승리를 가져다 주시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론조사 등등을 보면은 미래통합당이 아직도 많이 멀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원래가 쫓아가는 사람이 앞서가는 것보다 항상 유리하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선거에 많은 경험을 해봤습니다. 1912년도에 19대 선거도 경험을 해봤고 1916년도에 국회의원 선거도 경험을 했습니다. 2016년, 2012년, 2016년 그때마다 다들 암담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만은 결과는 승리로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것을 미뤄볼 때에 저는 이번에도 틀림없이 미래통합당이 국회의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출마하신 우리 허영범 후보께서는 이미 이 지역에서
두 번의 경험을 이루셨고 또 우리 동대문 을구에서 지금 출사표를 던지고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계시는 우리 이혜훈 의원님께서는 사실 원래가 서초 각구에서 아주 편안하게 세 번을 국회의원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서초 각구에서 세 번의 편안한 국회의원을 했으니까 이제는 당신이 좀 어렵다고 하는 구역에 가서 한번 해보시오 해서 승리를 거둬오시라 해서 동대문 을구에 특별히 보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소위 4.15 총선에서 동대문 갑을 양 지역에서 미래통합당이 확실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두 후보께서 남은 이 한 2주 정도의 선거 기간 동안에 열심히 하실 것 같으면은 두 분 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실 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이혜원 후보께서는 여기 아마 처음 오시는 거죠. 동대문에 처음 오셨지만 사실 그동안 삼선이라고 하는 경륜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 정치를 어떻게 끌고 가고 이 지역을 어떻게 잘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능력을 충분히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동대문 을구 유권자들이 아마 금방 수용한 태세를 갖다가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 동대문 각구의 우리 허영범 후보께서는 이번에 30세 원이니까 반드시 승리를 갖다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많은 지원을 해서 두 분이 당선이 돼서 지난 3년 동안에 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갖다가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 주시길 갖다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어? 죄송해요. 인사말을 하라고요? 예, 우리 허영정 위원장 먼저 하세요. 아니, 먼저 하세요. 괜찮습니다. 예. 아니 아니 위원장님. 아니요. 예, 우리 존경하는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저희 동대문 갑구를 방문해서 우리 동대문 갑을 후보를 격려해 주시는 것은 우리 동대문구가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서울 수도권 탈환에 최선봉에 서서 승리하라는 그런 메시지로 알고 저희 허용범과 또 우리 이혜원 후보님과 힘을 합쳐서 우리 전 당원이 똘똘 뭉쳐서 반드시 서울 수도권 탈환에 최선봉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과 우리 주민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 많은 응원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동대문 을 미래통합당 후보 이혜훈 인사 올립니다. 국민의 명령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꽂아놓은 대못을 뽑으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저희가 대못을 뽑으려면 국회에서 의석이 많아져야 됩니다. 저희가 압도해야만 이 대못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염려하시고 분노하시는 모든 애국 시민들께서 하나로 똘똘 뭉쳐주시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은 앞장서 주셔서 이 대못을 뽑을 수 있도록 이혜훈 후보와 우리 허영범 후보를 꼭 국회로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바쁜 시간에 여기까지 오신 우리 김종인 선대위원장님 그 뜻도 여러분들께서 잘 헤아려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동대문 갑 여성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사진 같이. 예. 사진 찍고 사진 찍고. 우리 이렇게 손을 좀 들까요? 네. 아이고 우리 뭐요? 드세요. 안 드세요. 네. 자, 우리 동대문갑 필승가 우리 미래통합당의 압승을 기원하는 만세 삼창을 하겠습니다. 잠깐 동대문 을도.
예, 동대문에 동대문 갑시라고 그래. 네, 네. 자, 동대문 동대문의 필승을 만세! 만세! 미래통합당 승리 만세! 만세! 대한민국 승리 만세! 만세!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장님 백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셔야 하시고 그러셔야. 언론도 빠지고 이제 네, 가지고 네, 네, 네. 이번에 우리 동대문 포함만 아니라 이 총선 승리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이 이겨야, 특히 서울 중에서도 서울 중심부, 저희는 종로와 바로 붙어 있는 곳입니다만 서울 중심부가 이겨야 된다고 저희들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모든 역량을 우리 서울 중심부가 이기도록 도와주신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저희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한 말씀 좀 자신 있는 한 말씀. 예, 나는 여기 동대문 구와 구조상으로 비교적 거의 소상공인 이런 서민들이 많이 사는 것이 이 동대문 가불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로 그 사람들이 지금만 한숨만 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못해서 지금 사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많고, 그보다 뭐 이대로 가면 소위 진짜 다 죽겠다 하는 이런 얘기를 갖다가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가장 시급한 과제가 뭐냐면은 이 소상공인과 이 자영업자들의 이 생존을 어떻게 보장하고 거기에 종사했던 사람들의 소위 생활을 어떻게 보장해 주나, 이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지난 이틀 전에 정부 예산을 한 20% 정도 조정을 해가지고 100조 원이라는 돈을 지금 마련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다른 뜻이 아니에요. 국민들이 지금 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정부는 작년에 이러한 사태를 그냥 예견치 못해서 10%나 정액한 예산을 갖다 만들어 놨어요. 그럼 다른 경제활동으로는 주체들이 다 어려워서 지금 쩔쩔매고 있는데 정부라고 해서 풍성풍성 돈을 쓸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국민에게 가장 모범적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 정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그 제자 이제 소위 예산 중에서 20%를 절감을 해서 자원을 갖다 마련을 하고 했는데, 그거를 하려면은 결국은 우리가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가 그 짓을 해야 되기 때문에 4.15 총선이 끝나면은 바로 전 20대 국회가 그걸 착수를 해서 해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은 다음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한 달 안에 반드시 이거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저희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을 하고서 그걸 이행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시간이 많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걸리지 않느냐 얘기를 하면, 그 시간을 갖다가 제대로 인식을 한다면은 대통령이 헌법상에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도 예산 조정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면, 의지만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짓을 지금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막연하게 어디서 뭐 자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지만 뭐 저희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100만 원씩 지급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돈의 출처는 어디서 나올 거냐? 그러면 좀 빚을 내서 하겠다는 이런 것으로밖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일단 빚을 내기 전에 정부가 사용할 예산부터 좀 축소를 해서 하는 것이 일반 국민에게 대한 도리가 아니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자원을 갖다 가지고 1차적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모두를 다 도와줬으면 좋겠지만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당장의 생계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소위 계층, 다시 말해서 소상공인, 그 다음에 자영업자, 거기에 종사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부터 생계를 갖다가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자 이런 얘기인데 그것도 지금 코로나 이 사태라고 하는 것이 뭐 언제 끝날지도 지금 현재 아무도 예측을 못해요. 빨리 끝났다고 발표도 하고 싶지만 이거는 어떤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가 그 시기를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바이러스가 언제 끝나느냐에 따라서 그 시기도 끝나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2달이 걸릴지 또 금년 말까지 지속될지도 모르니까 생계보장이라는 건 한 번에 끝나서는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생존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갖다 만들지 않고서는 정부의 역할을 다 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선거에서는 반드시 지금 현재까지 아주 참 고통을 받고 있는 특히 이곳 동대문구에서 많은 유권자의 구성을 하고 계시는 이 소상공인, 그다음에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아마 이번 선거에서는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선거에서 이 동대문 갑을 2군데서 미래한국당 후보가 틀림없이 당선되리라고는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선대위원장님께 꼭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중앙에서도 많이 걱정을 합니다만 이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의 실정들이 묻혀버리고 특히 이 언론을 틀면 마치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코로나 대처에 가장 잘하는 나라인 것처럼 이렇게 계속 방송을 하니 국민들이 지난 실정을 잊어버리고 있는데 우리 앞으로 남은 보름 기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저희들로서는 정말 절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후보자들께서 지금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저는 우리나라의 소위 국민의 역량, 특히 우리나라의 이 서울에 사는 사람들의 의식 구조, 그다음에 이 소위 지식 수준, 정보의 소위 취득 능력 이런 것이 누구보다도 탁월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난 3년이라고의 실정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묻혀지리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강조를 했습니다만 제가 사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을 설계한 장본인입니다. 1977년에. 그래서 엄청난 반대를 무릅쓰고 그때 이 의료보험을 갖다가 도입을 하고 내가 1989년 보건사회부 장관을 당시에 그 의료보험을 전 국민으로 확대한 내가 장본인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가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비교적 잘 수립이 됐고, 그 다음에 이 방역 체제도 지난번 우리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방역 체제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코로나 사태 발생 후에 정부가 초기에 굉장히 우왕좌왕했지만 우리의 잘 구축된 의료 체제와 의료인들의 헌신 그리고 국민들의 거기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 이것이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이 정도라도 진정시키고 있는 그런 것이 실정이지 이게 무슨 정부의 치적이라고 할 수 없어요. 정부는 당연히 의무적으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면 행해야 할 건데 이게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의료 시스템이 작동을 하는 것이지 정부가 뭐 이러고 저러고 해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이 그것도 잘 알고 있어요. 정부가 그걸 갖다 마치 치적처럼 자랑을 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판단은 이미 국민들이 다 할 수 있고 의료인들의 판단이 아직도 그렇지 않습니까? 의료인의 70% 이상이 왜 외국인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걸 금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아직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소위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문재인 정부의 지난 3년 동안의 실정을 다 덮어버릴 거라는 그런 기운은 절대로 하지 마시고 선거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이 국민들로 하여금 지난 소위 3년간의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안보 이런 문제까지 국민이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회상만 시켜주면은
국민의 판단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백볼이라면 언론인들이 질문하는 건 없는 거예요? 뭐 아, 뭐 좋으실 대로. 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몰라서. 원장님 그 연합뉴스 TV 부활인이라고 하는데요. 그 혹시 코로나 대책 말고 지금 선거가 사실 보름 정도 남았는데 특히 수도권에서 좀 확실하게 뭔가 보여주기 위한 전략 같은 게 있어요? 전략은 점차적으로 내가 하고 지나갈 거예요. 네. 방역이 하나도 없어. 좀 세게 나와 누군가가. 아니 뭐가 없다고? 기자님이 질문하셨으니까 잠깐만요.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오신 거예요. 네. 방송에 오셔서. 네.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위 정보력이 빠르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수준이 제일 높아요. 내가 사실은 1950년 제2대 국회 때부터 서울 수도의 선거를 쭉 관찰하면서 한 번도 내가 예측을 실패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 여기 지금 동대문의 두 후보자께서 앞으로 남은 2주 동안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한 2,000명 이상을 못 만나요. 네. 매일 아침 매일같이 동네에 돌아다니는 사람의 이유는 접할 기회가 없어요. 다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직장에 가고 저녁에 늦게 돌아오잖아요.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서 집에 계시는 분들이 많지만 집에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열심히 이 정보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 가지고서 신문, 잡지, 뭐 방송을 많이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의 이 한복판에서 지절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서울시 전체의 여론을 장악을 합니다. 아마 이제 참 아직 옛날을 잘 모르시겠지만 1958년도에 서울에서 자유당이 전멸을 해버렸어요. 선거에서. 그때는 이제 민주당의 막대기만 꼽아놔도 당선된다고 할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 살고 계시는 유권자들의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선거를 자유당이 많이 했지만 서울에서는 한 번도 그런 짓을 해볼 수가 없는 것이 서울의 유권자들의 행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 서울의 이 수도권의 유권자들이 서울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수도권으로 자연적으로 펴지기 때문에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이 지난 3년 동안에 문재인 정권이 뭘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도권에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될 것 같으면 금방 그거는 서울에서 수도권 전체로다가 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점에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위원장님 아까 강남갑 사무소 방문하실 때 이제 서초동 집회랑 그 광화문 집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여권 쪽에서는 그 조국 전 장관 지지층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나라를 갖다가 그렇게 군중 집회로다가 뭐를 이렇게 자기네들의 의사를 관철하려고 하는 그런 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우리나라 정치에서 처음 보는 이 양태가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공정사회를 갖다 외치고 뭐 정의사회를 외치고 그럴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일부 낙천하신 분들이랑 그 분들 사이에서 좀 무소속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혹시 뭐 지금 기존 통합당 후보들이랑 뭐 단일화 논의 같은 게 선대위 차원에서 지금 진행이 되거나 아니 뭐 그런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출마하시는 분들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선거 기간 동안에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을 갖다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다른 무슨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가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건 너무 염려 마시고 열심히 하시면 돼. 네. 앉으세요. 앉아주세요. 아무도 안 되는 장기일도 못한 사람 아무 것을 만난 건 원장님 쓰기.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지금 미래 통합당에 온 거예요. 날 보고 나라를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한 혁신이라고 얘기를 해서.
혹시 잠깐 여기서